지정만 의제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해도. 근데 고시는 해야 돼요. 지정 고시 의제가 아니라 지정 의제다. 이건 좀 많이 낚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제목이 항상 키워드라고 했어요. 기억번 공유수면 매리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한 경우, 밑에서 두 번째 줄 매리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고시는 합니까? 안 합니까? 고시는 해야 됩니다. 지정 고시 의제가 아니라 지정 의제입니다. 또 항상 다음 날인데 여기는 어째요? 고시 일로부터예요. 자, 지형도면도 어땠어요? 지형도면도 고시 일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했어요. 그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근데 자, 니은번 매리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이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제일 마지막 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지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항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는 결정 고시 의제입니다. 이건 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결정 고시 의제. 자, 여러분 아까 그 도시지역이 무슨 지역에 들어가나 있어요? 도시지역이 주거, 생활, 녹지. 녹지, 이 네 가지가 들어가나 있어요. 그걸 잘 아시면 이거 쉽게 해결됩니다. 자, 항만 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어항 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은 공업지역이죠? 네? 공업지역이죠. 이 공업지역은 결국은 무슨 지역이라 했어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입니다. 아니면 공업지역이죠. 그런데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는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는 아까 뭐였어? 택지는 무슨 지역이 들어간다 했어요? 택지는 주거, 산업, 공업. 택지는 이제 세 가지거든요. 택지는 결국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안 외워도 다 이건 도시지역으로 보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다만 발전소 또는 송변변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그 구역은 아니다. 마번은 예외사항 있죠. 예외사항 꼭 알아두시고요. 자,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되는 것은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는 무엇을 보냐? 보존산지. 보존산지는 농림 혹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차피 농림지역입니다. 보존산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돼요. 그런데 농림지역도 될 수 있다. 어차피 산지에서도 뭡니까?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이 해제가 됐어. 단 거기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여기 밑줄에 보세요. 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지역이 될 확률이 높아요? 도시지역으로 되죠? 이건 해제를 하긴 됐는데 환원이 아니야. 이해되셨죠?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에 따른 지역으로 변하는 것이지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이 원래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었는데 원래 공업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도시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상업지역이 해제가 됐어.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찌입니까? 원래 무슨 지역으로 돌아가요? 네, 전 지역 주거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 그럼 어쩐다? 환원이 아니다. 그 완료된 그 공사 완료된 그 계획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변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에 하여튼 기존 사업은 기득권이 계속 보호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 용도 지역이 환원되든 안 됐든 간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것은 67페이지 보시고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치 가능한 건축물보다 설치 금지된 건축물이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단독주택은 유통산업이나 전용공업지역에서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산업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는 단독주택이 좀 들어서기가 좀 곤란하죠. 전용공업지역은 오염이 심하니까. 이게 단독주택은 이 두 가지는 설치가 금지되는데 아파트는 자 일종 전용. 일종 전용이면 무슨 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이죠. 근데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이죠. 이게 안 돼. 자 일종 일반 주거도 공동주택 중에서도 어찌입니까? 저층이죠? 저층 4층 이하. 이게 아파트는 이 자체에 이 말 자체로만 봐도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 전용, 일반 공업지역. 여기서는 일반 공업지역까지 더 들어갔네요. 단독주택은 일반은 안 들어갔지만 아파트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에서 그 계획관리지역은 어찌입니까? 항상 도시화 될 수 있다 했죠. 유보지역이니까.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이 됐으면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을 수 없고, 공장도 1종, 2종, 유통, 보존관리, 농림지역 여기서 못 짓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용공업지역에서 못 짓는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건폐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초장이 중요합니다. 초장이.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1종 전용주거,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일반,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준주거 이렇게 나가죠. 초장이 항상 그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50%. 용적률은 100%, 2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셔야 돼요. 1, 2 전용 1종, 2종은 다 50. 그 다음에 일반 1, 2종은 60. 그 다음에 3종은 다시 50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50, 60, 50. 준 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요. 70%. 지금 건폐율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 상업적은 땅값이 비싸니까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짓게 해준다. 그래서 90, 일반 상업은 80, 80, 70. 이게 10%씩 줄어들죠. 저기 일반 상업하고 유통 상업은 똑같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똑같이 70%입니다. 똑같이. 공이 다 세 군데. 그 다음에 자, 녹지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전부 20%예요. 전부 20%인데 그 계획관리 지역 있죠. 계획관리 지역만 40%. 금폐율이. 전부 20%인데 계획관리 지역만 40%. 이렇게 해오시면 한 서너 번 돌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의 금폐율은 이것도 재작년인가 하여튼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나온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락지구 60, 개발진흥지구 40,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자연공원 60, 농공단지 70, 산업단지는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원래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걸 좀 싫어요. 이게 앞글자 따서 외우면 어차피 그것도 덮으면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앞글자 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진짜니까요. 젊어요. 젊으시대요. 내가 그랬잖아요. 젊으시면 그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저도 앞글자 따서 이렇게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덮으면 잊어버려요. 그 앞글자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역시 나이 먹으면 무기가 이해력밖에 없어요. 치계수 잔홍상 644, 678 이렇게 오십시오. 치계수 잔홍상 644, 678. 치계수 잔홍상 644, 678 이렇게 오시면 이것도 지금 외우지 마시고 한 달 남겨놓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금폐율 조정은요, 강화 적용하는 경우와 완화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강화 적용은 금폐율이 더 적어졌죠. 완화 적용은 금폐율 용적률이 더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 제한에서요, 자, 여러분, 여기가 땅입니다. 땅인데, 위로는 3층이에요. 지하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상. 여기는 지하. 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닥 면적이 다 100이라고 합시다. 바닥 면적. 그러면 이 건물은, 일단 몇 층이에요? 네? 확실히 말하세요. 3층. 그럼 연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다 100, 100, 100, 100이에요. 연면적이요? 300이요? 확실합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같이 활용하는 500이요? 상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연면적은 500입니다. 500.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을 해요.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그렇죠. 용적률 계산할 때만 지하가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다음 중 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왔을 때. 연면적은 일단 바닥 면적이 합입니다. 이 지하도 들어가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300으로 계산해요. 300으로 지하가 안 들어가요. 더 헷갈린가요? 아니요. 그죠? 아니, 젊은데. 이거 누구죠? 하도 오래돼갖고. 하여튼, 지하층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빠지고, 대피 공간 면적 안 들어가요. 하여튼,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는 거 나와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아까 내 땅에 반 틈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했죠. 이게 10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50씩 증가해요. 50씩. 100, 150, 200, 250, 300. 자, 준주거역은 용적률이 70%니까 건폐율도 500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은 아까 건폐율이 얼마나 있어요? 90이라고 했죠? 이제 15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200씩 따라줘야 합니다. 왜냐? 중심 상업이 제일 비싼 땅이니까 그 다음에 어찌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건폐율도 그랬잖아요. 1500, 210, 1300, 1100, 900 그래가지고 전용 공업지역도 다 350씩 증가했어요. 300, 350, 400. 그 다음에 여기는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다 80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다 80이야. 다 80인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도 50% 이상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녹지,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만 100%고 다 나머지는 80입니다. 건폐율은 어떻게 됐었어요? 전부가 몇 프로가 있어요? 20%인데 무엇만? 계획 관리만 40이라고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자, 옆에다가 보지 마시고 건폐율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용적률 옆에다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쓰세요. 연필로.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안내하도 됩니다. 이게 항상 초장이 중요해요. 초장이 50, 50, 60, 60, 50. 그 다음에 준 구간은 70. 초장이 항상 중요해요. 자,
자, 적었으면 용량률 완화로 보십시다. 자, 용적률 완화는요, 그 기업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제외. 항상 1순위가 유통상업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의 공지란 말은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는 땅을 공지하거든. 거기에 접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완화율 있죠. 완화율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걸 붙여놨고 12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 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 구조를 제공하면 용적률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켜줍니다. 공지에 접했을 때는 120%까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로 자기가 무상으로 제공했어. 그럴 때는 200%까지.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이 그 도로 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도 지정을 합니다. 건폐율.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건축성까지 좀 떨어져야 되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층수도 한정을 시켜야 돼요. 용적률. 층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지 비어있는 땅하고 접해있으면 어찌니까? 주변에 그 비어있어. 공지야. 그럼 조금 더 지을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은, 자 보시게요. 완화 요건에서 이 기억은 공원이나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했을 때, 그 다음에 2번 그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했을 때, 20m 이상 접했거나, 그 다음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경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 특징이 뭐냐? 조금 차가 지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용적률 좀 완화시켜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는 좀 넓구나. 문제 풀으실 때 이 도로 옆에는 좀 용적률 완화해도 그 도로에 교통에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잘 안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원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건 공법의 공통이에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프로테인은 물론 틀려요. 틀렸는데, 일단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공공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적선 한 푼 합시오. 그 말 아시죠? 네. 적선이 뭔 말입니까? 선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선을 쌓는. 적선. 돈 한 푼 주십시오가 아니라 적선, 선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자, 적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선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옛날에는 후대에 받았거든요. 내 자식이 복이 가요. 근데 요즘에는 강대에 받습니다. 새해 많이 쌓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가다가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꼭 돈 1000원짜리 몇천 원이라도 꼭 넣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니들. 이게 동명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어머니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난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 왜? 힘들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같이 웃읍시다. 적성을 잘한다고. 네, 왜요? 잘한다고요? 아, 제가 적성을 잘한다고 했더니 언니가 학교 먹었다고. 진짜 그래요. 적성하면 진짜 복이 옵니다. 이게 그 옛날에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적성을 많이 못했는데 옛날에는 뭡니까 조상을 극진히 모시다. 조상 극진히 모시니까 그런 풍수 믿습니까? 풍수 지리설 믿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믿어요? 도움을 받잖아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아요. 100% 믿는데. 네? 100% 믿는다고. 그래요?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좋은 길지를 만나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네? 좋은 뭐예요? 좋은 명당을 못 찾았어. 적성을 만나서 그런 거. 네? 그거는 김장 활동을 많이 해야죠. 화상을 해야 한다. 길지를 명당을 못 찾을 때는 화상을 해야 돼. 화상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복도 없고 흉도 없대요. 화상을 하면. 화장. 남자도 해야지. 네, 그런 말이 있어. 화장하면은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당을 찾으면 좋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묘를 이제 그냥 급하니까 그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썼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으니까 그 좋은 자리가 있다고 이제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이장 하는데도 막 하는 거 아니죠? 막 하는 거 아닌데 그 맞추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형제가 5이면 어느 날 하면은 둘째한테 안 좋고 네? 어느 날 하면 뭐 5 막둥이한테 안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장을 이장을 또 못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 장남한테 맞춰서 했어요.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그게 좀 먹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남에 맞춰서 이장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들고 나타납니다. 아니 장남은 잘 살면 쓰건다고 막 되더라고요. 이장으로 착 올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적성을 많이 쌓으십시오. 적성. 애들한테도 복이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제한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지정에서의 행위 제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어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용도지역을 아직 안 정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다 안 정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짓지 않을 때는 지금 제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정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가장 깨끗한 땅을 기준으로 행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럼 가장 깨끗한 땅이 뭐예요? 네? 네?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가서 그걸 뭐라 했어요? 줄여서 뭐라 했어요? 나지요? 자지? 아니, 뭐라 했어요? 이거 들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줄여서 뭐라 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기준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그 관리지역이에요.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정했어요, 이 전체는. 근데 관리지역인데 여기도 아직 그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도 안 나눴어.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제일 깨끗한 관리지역이 뭐예요? 예? 보존관리죠? 제일 깨끗한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보존관리를 기준으로 행위 제한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면은, 아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안 나눴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제일 깨끗한 땅이 뭐예요? 도시지역 중에서. 주시죠. 녹지도 무슨 녹지? 자연 녹지가 제일 깨끗해요? 보존 녹지. 보존 녹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제 참 고를 수 있겠죠? 네, 가장 깨끗한 땅으로 그 행위 제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미지정 지역에서는 니은번 미지정 지역에서는 환경 보존 지역 이게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분 지역은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보존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존 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하여튼 제일 깨끗한 땅으로 기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적용을 폐지하는 경우는요, 접도구역하고 농지증인데, 농지증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증 자격증 인쇄를 적용한다. 이제 이거는 잘 읽어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농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상관이 없는 농지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 농지증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그 농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농지증은 녹지 지역은 됩니다. 녹지 지역은.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용이 아니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용도면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처음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자꾸 헷갈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으로 무슨 도시지역, 주거지역, 무슨 지역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지역이다. 끝에가 무슨 뭐 고도지구, 미관지구, 지구로 끝나죠. 그럼 그것은 용도지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공원구역. 이럴 때는 무슨 구역이면 이것은 용도구역이다. 끝자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용도지구는요, 용어 정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78페이지 봅시다. 경관지구 봅시다. 자,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환경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필요한 지구가 이게 답인데, 이것을 시가지 경관지구 설명된 거 있죠. 그 말로 싹 바꿔요. 자연 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상당히 이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 경관지구는요, 키워드가 자연 풍치, 자연 공간이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도시의 자연 풍치 이것을 키워드로 생각하시고요. 수변 경관지구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수변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강가란 말이죠. 강가. 이게 수개의 이 말이 나오면 다 수변인지 알아버려.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어쨌거나
수계 이런 말이 나오면 수경 경관지구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그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이것을 키워드로 삼으셔야 합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이렇게 키워드를 찾고 정리를 하시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고 그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 미관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중심지가 키워드예요. 일반 중심지 미관지구. 중심지란 말은 뭔 말입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죠? 이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미관 유지다. 이거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키워드가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여기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 미관지구하고 그 3번 보존지구 있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하고 또 잘 헷갈립니다. 역사 문화 미관지구하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게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예요. 보존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 미관 유지 관리입니다. 미관 유지 관리. 나머지는 다 뭐 문화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보존지구 아니기 때문에 미관 유지 관리가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보존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보존 가치가 큰 시설에 보존을 필요한 또 지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은 보통 생각하기에 관공서, 공공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국방상, 안보상 중요 시설물입니다. 국방상, 안보상. 이게 조금 의외죠? 보통 중요 시설물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방시설이에요. 안보시설. 미음과는 좀 낚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는 이제 쉽죠. 그래서 생태계, 야생동물 서식처 뭐 이런 말 나오면 생태계 보존지구.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그 학교나 공공청사, 공용시설 이런 것은 시설보호지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시설물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다 개발 뭐 정비 인날이 나옵니다. 근데 그 3번 나머지는 다 고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이게 나오는데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이란 말에서 단서가 있죠. 복합. 아까 관여이라는 말에서 단서가 있듯이 복합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 밑줄을 끄시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80페이지 남기셔서. 자,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입니다. 근데 보통 높이 제한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최저 높이는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슬렁슬렁 하시게 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최고, 최저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고도지구는 최저까지도 제한을 둔다. 여러분 고속도로 왔을 때 과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최저속도 있죠.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잘 나옵니다. 취락지구는 별도로 동그라미 하나, 별표를 하나 하시던데. 취락지구가 잘 나와요. 자,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의 취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좀 파생을 시킵시다.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무슨 법이 세워져야 돼요? 아니,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국은 뭡니까? 국토법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법 적용을 받아요. 제한, 이게 근거 조항이 뭐냐? 국토법이란 말이에요. 국토법 혹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제한을 받습니다. 개특법.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요, 그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쪽, 이것이 키워드고,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쪽,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용도지구에도 건축 제한이 있어요. 용도지구에서도 건축 제한이 있는데 이거보다는요, 무엇에 근거를 해서 제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84페이지로 가십시다. 84페이지 가면 일단 전부 다 조례로 제한을 줍니다. 조례로 근거 조항이 조례입니다. 전부. 일단 조례가 공통으로 생각하시고요. 조례가. 그 다음에 고도지구 있죠? 옆에 85페이지. 고도지구는 제한 근거 조항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항시설보호지구는요, 건축법만 항공법 적용이 돼요.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 제한에 대해서 항공법. 나머지는 조례. 그 다음에 아까 취락지구 했죠.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근거 조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를 보시게 되면 방화지구는 건축법. 자, 건축 제한이 되는데 그 근거 조항이 각각 틀려요. 이렇게. 자, 여기 외에는 다 뭘로 한다고요? 조례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보시고요. 자, 4번 리모델링 건축물. 자, 정비사업에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주택 재개발 있죠? 주택 재개발 있고, 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요. 근데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주로 누가 합니까? 조합이죠. 주택 재개발은 주로 시군 공적주체에서 많이 하죠. 조합도 물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가요. 주택 재개발이든지 정비사업 하게 되는 거.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부 이제 세금 부담이죠.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 재건축 순수하게 조합으로 하니까 이거 나옵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환영을 합니다. 왜? 주택 재개발을 결국 왜 합니까? 악화돼서 그렇죠. 노후가 돼서 건물이 주택이 다 노후가 됐어. 이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국가에서는 어찌니까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국가에서는 리모델링을 적극 환영을 할 편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용적률. 그리고 여기처럼 높이나 규모의 제한을 완화시켜줘요. 그 배경이 국가에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좀 장려하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잘 안 잊어먹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이제 거의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 자꾸 나옵니다. 그만. 자, 개발 제한 구역은요, 일단 국토부 장관, 거기 밑줄 하나 끄시고요. 국토부 장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첫 번째 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시도지사로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네, 장관이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